바이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 최정상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가장 많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4위라고 일본이 2위라고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라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미국의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서도 실제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선진국들 사이에서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고, 조사 대상이었던 35개국 중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5%에 불과했던 반면 부정적 평가는 52%에 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나 중국이 싫다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이었다면서 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무려 75% 이상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비호감도가 바로 이전 영상의 댓글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고소득 국가들이 아니라 중소득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또는 화교들이 지배하거나 많이 살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사실상 선진국들도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국민들은 틱톡, 알리, 테무, 화웨이, 샤오미,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IMF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문도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익숙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틱톡은 무시무시한 플랫폼인 게 맞고, 싼 맛에 쓰기에 딱 좋은 게 중국 기술 제품들이기도 하고, 중국의 BYD는 사실상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체이기도 하기에 여러모로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성장이 글로벌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중국의 호감도 차이는 상당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주로 고소득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중국의 이런 결정적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한국은 사랑받고 중국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틱톡과 같은 플랫폼의 힘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반면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호감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인 매체 보즈 포플리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극찬을 하면서 중국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문화는 어떻게 전 세계를 유혹하고 있는가 라면서 지금은 문화로 세계를 유혹하는 능력인 소프트 파워가 외교적인 부분에 화두가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먼저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은 대중음악, 할리우드, 실리콘밸리 덕분에 소프트 파워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지만 이제 전 세계 두 번째의 강대국이 된 중국은 미국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지 못했기에 아직 그들에겐 끝내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사는 최근 화웨이와 틱톡 덕분에 중국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도 중국의 문제는 그들이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시아권 안에 그들의 소프트 파워를 뛰어넘는 국가인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 작은 나라 한국은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는데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중국의 찬쉐를 제친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문화적 전쟁에서 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한 기사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강력한 팝음악 시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과 영국의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국가라는 기사는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음악은 전 세계 팝음악계에서 주류로 인정받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넷플릭스에서의 한국의 성공과 영화 기생충의 성공은 물론 넷플릭스의 성공을 뒤쫓아 디즈니와 애플도 한국에 공격적 투자를 진행 중이라면서 심지어 영국의 BBC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과 손잡고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중국
중국이 유튜브를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 기업인 틱톡을 만들어냈고 그 외 다양한 기술 제품군에서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얼마 전 한국 사람들이 탕후루를 즐겨 먹는다면서 고작 그런 것 하나만으로도 한류에 반격을 가하는 중국의 화류가 시작되었다고 기뻐하기도 했었죠.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도 이렇게 한국에게 문화적으로 계속 밀리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한류를 넘어서기 위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본토 탈출입니다. 싱가포르 매체 펄크럼은 중국의 C팝이 국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중국 팝 제작사들이 점점 더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이며 특히나 태국과 같은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의 제작권을 인수해 중국 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곧바로 중국 정부의 규제 압력으로 해체당했던 사건이 중국 기업들의 탈중국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조차 중국이 한국을 따라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K-팝은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더 큰 창작의 자유를 누리며 실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지역적 문화 요소와 국제적인 매력을 융합할 수 있었다는 중국 기업들은 중국 팝 그룹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태국이며 그곳을 교두보로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재들을 모아 데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는 이렇게 C팝을 국제 무대에 내놓으려는 시도는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해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과 일치한다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한국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 기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밖에서 C팝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것, 이것이 중국 기업들만의 순수한 전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인 것인데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싶어 하면서도 내부 규제는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류인데요. 중국의 젊은 인민들이 한류에 완전히 잠식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중국 Z세대들의 한류 따라하기가 무섭기에 내부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밖에서 중국의 C팝을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중국은 한국과 비교할 때 대중문화 분야에서 실력차가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그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넘어설 수조차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 한국을 따라하겠다는 나라는 넘쳐나도 중국을 따라하겠다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중국이 세계 점령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태국이라는 나라도 요즘 T팝을 외치면서 한류 따라하기 열풍이 부는 국가인데요. 홍콩 매체 테틀러 아시아는 태국의 T-웨이브를 준비하라면서 최근 태국의 배우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도 한류와 같은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태국이 대단하다는 칭찬이기 이전에 한국이 곧 문화 성장의 상징이자 목표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동남아시아의 제작자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한류를 창조해내고 있는가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제작자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들의 투자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북극성, 곧 그들이 가고자 하는 항로는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들 입장에서 한국은 수십 년간의 투자와 독립적인 목소리 육성, 풍부한 온오프라인의 재능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웃 국가이기에 이들이 이정표로 바라보는 북극성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한국 콘텐츠 유통이 그들의 사업 기반이었고 한국의 작품 리메이크나 모방 작품 제작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업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그들의 꿈이라는 것인데요. 한편 기사는 중국의 콘텐츠들도 아시아 지역의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 콘텐츠가 여전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즐겨 찾는 콘텐츠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북극성을 바라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문화 강국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순수한 마음이죠. 한국처럼 전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들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오직 국제적인 영향력 강화라는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더 큰 이득을 얻겠다는 마음뿐인 것이죠. 동남아시아 전역에는 소비재부터 기술 제품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판을 치고 있고 중국의 반강제적인 경제적 영향력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교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몇 안 되죠. 하지만 그런 동남아시아에서조차 문화적으로는 한국에게 한참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인데요. 일본이 지배하던 아시아 문화 패권의 자리를 한국이 가져가 버린 것이 영 못마땅한 중국의 도전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부터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요원할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짝퉁 한류는 아무리 찍어내봤자 헛수고이며 답도 없을 것이라는 게 확신 100%의 생각인데요. 그냥 중국은 한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그 단어를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